오늘 준비한 사건, 오랜만에 미제 사건입니다. 일본에서 벌어진 비교적 최근 사건이에요. 찰나의 순간에 사라져버린 아이와 현재까지도 수많은 의혹을 남긴 사건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 2019년 9월 21일 한 가족이 단체 캠핑에 참가하게 됩니다. 규모가 꽤 컸어요. 7가정에서 총 인원 27명이 참가한 캠프였습니다. 캠프 멤버들은 육아 모임에서 처음 인연을 맺고 친해진 부부들이었습니다. 10년 전 오늘 이 사건 속의 토모코 씨 가족 중 큰딸이 태어날 때부터 알고 지냈을 정도로 인연이 오래된 사람들이었어요. 멤버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캠핑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이번 캠프는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2박 3일 일정이었고요. 토모코 씨 가족은 21일 오전 7시경에 캠핑장을 향해 출발합니다. 출발 당시에 어머니 토모코 씨는 혼자서 10살, 7살짜리 초등학생 두 딸을 데리고 이동을 했었고요. 아버지는 직장에 일이 있어서 하루 늦게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었다고 해요. 이 가족은 낮 12시 15분경에 캠핑장에 도착을 했고 멤버들과 다 같이 점심 식사를 합니다. 오후 1시경이 됐을 때 아이들은 밥을 다 먹고 캠핑장 남쪽 숲에 있는 늪에 가서 놀기 시작해요. 보통 이런 단체 가족 모임을 가면 어른은 어른끼리 놀고 애들은 또 애들끼리 어울리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였습니다. 아이들이 향했던 늪은 부모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150m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났고 오후 3시가 넘을 무렵 아이들이 간식을 먹기 위해서 다시 부모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간식은 게임을 통해서 나눠줍니다. 게임에서 이긴 사람부터 원하는 모양의 초코바나나를 골라 먹는 그런 방식이었어요. 토모코 씨 가족의 둘째 딸인 미사키는 7살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보다 좀 어린 편이어서 계속 게임에서 이기지 못했고 결국 아이들보다 좀 늦게 간식을 먹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게 돼요. 오후 3시 35분경에 먼저 간식을 다 먹은 아이들이 다시 늪으로 향해요. 간식을 다 먹은 미사키의 언니도 먼저 자리를 떠났죠. 미사키는 뒤늦게 간식을 다 먹고 혼자서 언니 오빠들이 있는 곳으로 향합니다. 그때가 아이들이 떠나고 대략 5분에서 10분 정도가 지난 시점이었다고 해요. 어머니는 그런 미사키를 따라서 길을 내려갔고요. T자로 갈라지는 갈림길까지 아이를 배웅해주고 돌아옵니다. 근데 이게 엄마가 본 미사키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10분 정도가 지난 뒤에 아빠들이 아이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소리를 쳐요. 빨리 돌아오라고 외친 거죠. 이 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오후 4시쯤 돌아왔는데요. 여기서 미사키의 모습만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딱 10분 남짓한 시간에, 그 짧은 시간에 아이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미사키의 엄마인 토모코는 실종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렸고요. 어른들이 함께 미사키를 찾아 나섰죠. 캠핑장 곳곳과 주변을 다 뒤져봤는데 그 어디서도 미사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가족들이 있었던 이 캠핑장이 정비가 되게 잘 되어 있는 곳이어서 시야도 잘 트여 있는 곳이었다고 해요. 아이들이 놀던 늪도 어른들이 있는 곳과 좀 가까웠기 때문에 실종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놀던 그 늪도 이름만 늪이지 그냥 진흙탕 정도의 얕은 깊이여서 사고가 날 만한 그런 곳은 아니었고요. 게다가 당시는 3일 연휴 기간이었어요. 캠핑장에 사람이 정말 많았거든요. 보는 눈도 많았다는 얘기죠. 어른들은 다른 이용객들에게 아이의 행방을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미사키를 봤다는 사람은 없었어요. 결국 오후 5시에 가족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되죠.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가 저녁 무렵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즉시 수색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캠핑장 인근에서 아이가 실족했을 가능성이 고려됐었어요. 7살 어린애가 10분 남짓한 시간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한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캠핑장과 그 주변을 대대적으로 수색을 했는데 그 어디에서도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견까지 투입이 돼서 미사키가 입고 있었던 그 겉옷 냄새를 통해서 수색을 했는데 경찰견도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밤 10시가 됩니다. 어떤 실마리도 찾지 못하고 그렇게 1차 수색이 끝나버려요. 경찰의 수색은 이렇게 종료가 됐지만 어른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을 재워놓고 계속해서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해요. 새벽 1시경에 소식을 들은 미사키의 아버지가 뒤늦게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수색에 함께 참여합니다. 토모코는 너무 절박한 마음에 아이와 같은 감각을 가지는 것으로 뭔가 단서를 잡을지도 모른다면서 미사키와 같은 복장, 셔츠 한 장을 입고 밤을 지샜다고 합니다.
실종 2일째가 돼요. 9월 22일 이른 아침부터 야마나시현 경찰과 현지 소방대원 80명이 동원돼서 수색에 들어가요. 반경 5km 범위에 대한 집중 수색이 진행됐는데 저녁 때부터 비가 내렸거든요. 기온이 되게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15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이를 빨리 찾아야 됐습니다. 체온 저하가 되면 사망할 가능성도 높아지니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미사키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70에서 80여 명의 인력이 수색에 동원이 돼요. 캠프장 인근의 주민이나 인적 없는 폐가, 차량을 대상으로도 수색이 진행이 됐죠. 실종 5일째부터는 육상자위대까지 수색에 참가했고요. 헬리콥터와 드론까지 동원이 됩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야마나시현 경찰은 수색 중단을 발표합니다. 16일간 동서로 15km, 남북으로 8km에 걸쳐서 수색이 진행됐고 약 1,700여 명의 인원이 동원됐지만 단서조차 발견되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미사키의 실종은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이렇게 경찰 수색은 끝났지만 미사키의 부모는 계속 현장에 남아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수색을 진행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태풍 경보가 내려지면서 현장에서 철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가족은 캠핑을 떠난 지 20일 만에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대규모로 수색을 했어요. 근데 단서 하나 없고 흔적 하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추정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이가 길을 잃었을 가능성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경우죠.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이들이 놀던 위치하고 부모가 있는 거리가 불과 150m 정도로 가까운 거리였어요. 게다가 실종 직전에 아이가 한번 지나왔던 길이었기 때문에 길을 잃었다는 가능성은 조금 낮다는 생각도 들죠. 그리고 단순히 길을 잃은 거라면 16일에 걸친 대규모 수색에서 발견되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아이 혼자 간다고 해봐야 얼마나 갔겠어요. 두 번째로는 야생동물 습격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이가 동물에 의해서 습격을 당했을 가능성. 사실 경찰은 이거는 부정을 했습니다. 아이가 동물의 습격을 받았다면 오히려 흔적이 되게 많이 발견됐어야 한다는 게 이유였어요. 보통 동물 공격을 받으면 흔적이 많이 남는다고 해요. 옷이나 신발 같은 유류품부터 혈흔, 훼손된 신체 일부 같은 것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근데 수색에서 이런 것들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었죠.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도 생각하시고 있는 납치 가능성입니다. 어떤 흔적도 발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유력하게 제기된 게 납치 가능성이에요. 당시 캠핑장이 납치를 하기 쉬운 환경이라는 주장도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캠프장에서 바로 국도로 이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아이를 차에 태워서 바로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는 당시에 캠프장 이용객과 차량이 붐비는 상황이긴 했지만 길 위에 있는 아이를 낚아채서 바로 차 안으로 넣었다면 목격자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캠프장 주변에 방범 카메라가 없었습니다.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네 번째는 국도변에 자동차 번호 자동 판독기가 있긴 한데 이게 캠프장을 드나드는 모든 차를 찍는 그런 위치는 아니었다는 거죠. 당시에는 이 납치설이 가장 유력한 추정이었다고 해요. 하지만 2022년에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면서 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경찰 수색은 중단이 됐어요. 근데 실종자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실종자 부모의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요. 미사키의 부모와 자원봉사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수색 작업을 이어갑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 정말 이게 짧다면 짧지만 되게 힘들고 긴 시간이에요.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5,200여 명에 달하는 봉사자들이 이 수색에 참여했는데요. 자,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2022년 4월 26일에 이 캠프장에서 한 600m 정도 떨어진 산속을 수색하던 자원봉사자가 사람의 것으로 보이는 머리뼈의 일부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후두부로 추정됐던 유골이었는데요. 크기로 봤을 때는 아이의 것으로 일단 추정은 됐었어요. 유골이 발견된 지점은 실종 당시에 미사키가 향했던 그 방향과 정반대 지점의 산길 인근이었습니다. 차 한 대가 겨우 다닐 만큼 되게 좁은 폭이었고 커브나 오르내림이 되게 심한 비포장 도로였어요. 유골이 그 길의 경사 부근에서 발견이 됐던 겁니다. 실종 3년 만에 유력한 단서가 발견됐죠.
경찰이 다시 수색을 개시합니다. 유골 발견 지점을 중심으로 수색 범위를 점차 넓혀갔는데요. 경찰이 뭔가를 발견합니다. 유골 발견 이틀 만이었어요. 미사키가 신고 있던 신발과 색이 비슷한 운동화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른쪽만 있었어요, 신발은. 오른쪽만 있었고, 이후에 조사를 통해서 실종 당일 신고 있던 신발과 같은 제품이라는 사실까지 확인을 합니다. 다음 날에는 왼쪽 신발과 양말 한쪽도 발견이 돼요. 이런 신발과 양말이 몇 미터 범위 내에서 다 발견이 됩니다. 경찰은 이 발견된 유골의 DNA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계속 수색을 이어가요. 그러다가 5월 4일에는 신발을 발견한 이 지점 근처 흙 속에서 옷과 견갑골 일부가 발견됩니다. 아직까지는 누구 거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소식을 들은 토모코는 좌절했습니다. 이제 뼈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들었겠죠. 그러면서 솔직히 말이 되지 않는다. 통화를 하고 한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이 발견된 유골이 제발 미사키가 아니길 바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감정이 가능한 미토콘드리아 DNA 감정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5월 12일에 결과가 나왔는데요. 유골이 토모코 씨와 목의 친족 관계가 있음에 모순이 없다라는 감정 결과가 발표됩니다. 사실상 미사키 유골이 맞단 얘기예요. 그리고 이틀 뒤에 이 견갑골도 발견됐었잖아요. 이 견갑골에 대한 DNA 결과도 나오는데 이 견갑골도 미사키의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에 따라 미사키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거죠. 사망 추정 시기는 실종 이후 얼마 되지 않은 시점으로 판단됐습니다. 경찰은 미사키의 사인이나 실종 이후의 동선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고 발표를 했고요. 사고와 사건에 대한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어요. 참 이상하죠. 미사키의 유골이 캠핑장에서 멀지 않은 지점에서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논란과 의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큰 의문은 당시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투입한 수색이 진행됐을 때는 왜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냐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유가 있었어요. 유골이 발견된 장소가 실종 수색 당시에 수색에서 제외된 구역이었다는 겁니다. 기사나 자료에 나온 이유는 이렇습니다. 경사각이 40도나 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어린이 혼자서는 도저히 갈 수 없는 외진 장소라는 거죠. 근데 이건 사실 아이 혼자 자발적으로 길을 잃었거나 가다가 잃었거나 이런 가능성만 두고 했던 결정이겠죠. 납치까지 제대로 염두를 해뒀다면 그 가능성을 열어놨다면 수색에서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캠핑장에서 직선거리로 600m 지점이고 실제 거리는 더 멀고 험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이 혼자 걸어갔다고 보기는 어려운 곳이란 말입니다. 현지인도 안 가는 곳이래요, 그곳이. 근데 이것도 앞의 상황과 같죠. 현지인도 가지 않는 장소이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의심을 하고 수색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로는 미사키가 향한 방향과 정반대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데려갔다면 사실 어디로든 못 가겠어요. 누구나 예상할 만한 곳에 아이를 유인했을까요? 이렇게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유골이 발견됨에 따라 처음부터 다시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사키의 사망이 실족 혹은 동물의 습격으로 인한 사고인지 아니면 범죄에 연루된 사건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미사키의 유골은 2022년 6월까지 계속 발견이 됐는데요. 수색 작업은 7월에 종료됐고요. 수사는 계속됩니다. 현재 경찰은 미사키의 사망이 사고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유가 뭐냐면 50명에 달했던 수사팀 인원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2022년 4월부터. 2022년 6월에는 20명까지 인원을 줄였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 해당 사건을 취재해온 기자의 말에 따르면 만약에 경찰이 이걸 사건으로 봤다면 인원을 절대 줄이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경찰도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어머니 토모코 씨는 2022년 12월 인터뷰에서 여전히 사고가 아니라 사건이라 생각한다면서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현재까지 범죄 사건을 의심할 만한 단서나 정황이 확인됐다는 기사나 자료는 확인되지 않고 있어요. 현재도 수사가 완전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다시금 뚜렷한 증거나 제보가 없는 한 7살 미사키 양의 사망은 미스터리로 남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에요. 사실
동물에 의한 공격이라면 그게 또 늪지로 가는 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 아이가 소리를 질렀겠죠. 누구 하나 듣지 못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엄마는 분명히 아이가 늪지까지 찾아갈 수 있는 길에서 헤어졌고 아이가 갑자기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할 어떤 딴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면 누군가 데려갔다고 보는 것이 더 사건의 실체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평소에 이 캠핑장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또 이 길목에서 아이들끼리 늪지에 가서 논다는 걸 잘 알고 있을 만한, 카메라가 없는 걸 알 만한 그런 사람의 계획적 범죄는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작가님은 이 아이가 스스로 이동했을 리가 없으니까 캠핑장 인근에서 실족사한 다음에 이 시신이 야생동물에 의해서 이동됐을 가능성을 높게 보시더라고요. 유골이 발견된 위치가 인적이 뜸한 곳이고 인적이 뜸한 곳은 보통 야생동물이 많이 다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로 이 사건 있고 나서 어머니 토모코를 향한 정말 근거 없는 모함들이 되게 많았어요. 2020년에 한 블로거가 이 사건을 어머니가 딸을 죽이고 실종 사건으로 기획한 살인 사건이다, 이런 글을 어머니 사진과 함께 올린 거예요. 자기 블로그에. 토모코 씨 가족이 명예훼손으로 블로거를 고소했는데요. 잡아보니 69세의 남성이었습니다. 잡히고 나서도 뭐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다는 태도였어요. 결국 이것 때문에 이 남성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습니다. 선고 이후에도 판결이 납득하지 않는다면서 행패를 부려요. 아무 근거 없이 엄마를 살인자로 몰아세우는 것도 만만치 않게 납득이 안 가네요. 그리고 또 있었어요, 비슷한 일. 31살의 남성이 어머니의 페이스북 계정에 네가 범인이지, 죽일 거야 너, 이런 글을 올려서 체포됐던 거예요. 이 남자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받습니다. 이 밖에도 SNS 익명 게시판에 근거 없는 모함이 계속 올라오고 유족들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실 사건 내용을 들어보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들은 있었어요. 특히 수색에 관한 부분들. 가능성을 정말 제대로 확 열고 수색을 했다면 그 제외된 부분이라는 건 사실 없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나도 좁은 시각과 과정 때문에 빠르게 시신을 찾아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여러모로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입니다. 그날 길 위에 있던 7살 미사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겼던 걸까요? 아이는 혼자 길을 걷다가 변을 당한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아무 목격자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납치돼서 살해당한 걸까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해지네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